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모피어스로 국내 시장을 쭉 이끌어온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유라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유라클은 AI 솔루션 아테나를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분야로 굉장히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유라클의 이런 공격적인 AI 투자 그리고 사업 확장이 과연 미래를 위한 뭐랄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현재 겪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라든지 또 만만치 않은 시장 경쟁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다소 위험 부담이 좀 큰 행보는 아닐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유라클의 그 기술력과 AI 중심 전략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드러난 재무지표상의 여러 우려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유라클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유라클이 이미 확보한 그 강력한 기반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모피어스 플랫폼은 1,000곳이 넘는 기업 고객을 확보하면서 국내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정말 명실상부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자 동시에 신사업 확장의 발판인 거죠. 바로 이 기반 위에서 AI 플랫폼 아테나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LG AI 연구원과의 협력은 아테나의 기술적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고요. 이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벌써 2025년 상반기에 AI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전체 매출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 0.57%에서 지금 4.38%까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전환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든지 핀테크, 스마트시티, 활성화 같은 흐름은 유라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피어스를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면서 글로벌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도 마쳤고요. 2030년 매출 5천억, 그리고 글로벌 50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최근에 그 퓨리오사 AI와의 협력 소식 이후에 주가가 좀 움직인 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 그러니까 리스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AI 전환이라는 그 방향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수익성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요. 2024년에는 영업이익과 수익이익 모두 줄었습니다. 상장 비용 영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3분기까지 누적된 순이익 감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실적은 전년과 비교해서 큰 변화 없이 정체될 가능성, 이것도 제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025년에는 AI 관련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와 또 인력 충원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 이건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0.65%에 불과합니다. 매우 낮은 수치예요. 그런데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이건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2.5배를 넘어서면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전체의 56%를 넘고 또 기존 주주들이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가 있어서 언제든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 이게 존재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는 있었지만 과거 공모가였던 21,000원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던 경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이든 AI든
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유라클이 이 경쟁 환경 속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AI 투자의 실효성과 수익성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아테나가 벌써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AI 사업이 단순히 어떤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LG AI 연구원이나 표류사 AI와의 협력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그 건설 현장 관리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5년까지 AI 매출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 비용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그 투자가 현재 재무 상태에 미치는 압박을 너무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가 당장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측처럼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R&D 비용하고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AI 시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아시다시피 경쟁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아테나가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힙니다. PER이 마이너스, 즉 적자 상태이고 ROE가 1%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좀 어렵게 만들죠. 그 10억 원의 AI 매출이 과연 전체적인 이익 감소세를 상쇄하거나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규모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래 가치만 보고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재무 상태와 기업 가치 평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단기 수익성 지표가 아쉽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170%를 훌쩍 넘었던 부채 비율이 최근에는 44%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어요.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도 2023년에 잠시 주춤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2025년에는 530억 원에서 한 550억 원 수준으로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약 96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고요. PBR이 2.5배 이상으로 다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AI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현재의 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PBR 2.5배 이상을 단순한 기대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그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건 현재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여기에 ROE 0.65%라는 수치는 투입된 자본 대비 수익 창출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이익은 계속 감소 추세이고 향후 실적 정체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 아닙니까? 2025년 영업이익 감소 전망까지 더해지면 현재의 기업 가치 평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낮은 수익성이나 고평가 논란을 모두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미래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데 현재 유라클의 재무 지표는 그 신뢰에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입지 그리고 향후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유라클의 강점이 꽤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피어스를 통해 다져넣은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 1위라는 지위, 이건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LH공사나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력과 안정성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방증하는 것이고, 이건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 요소입니다. 여기에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국내 시장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과 AI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발맞추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논리에도 허점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시장 자체가 혹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피어스가 안정적인 기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AI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역시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죠. 아시다시피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를 한참 밑돌았던 기간이 꽤 길었다는 사실은 초기 시장의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이 많다는 점은 여전히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고요. AWS를 통한 글로벌 진출 역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국내에서의 성공 방정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기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유라클이 모피어스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아테나라는 AI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탑재하면서 미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적 어려움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투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유라클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견고한 고객 기반, 또 AI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여전히 좀 신중합니다. AI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익성 악화 문제라든지 자산 가치 대비 높은 주가 수준, 즉 고 PBR, 또 낮은 자본 효율성인 저 ROE, 그리고 잠재적인 주식 매물 압박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AI라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에 기댄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좀 더 냉정한 재무 분석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유라클의 AI 중심 전략을 놓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을 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모피어스라는 안정적 기반과 아테나라는 AI 기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재무 건전성 문제와 치열한 시장 경쟁, 그리고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유라클은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한 셈인데요. 이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잘 맞춰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이 유라클이라는 기업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제시된 자료와 논점들을 바탕으로 각자 더 깊이 탐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